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엑셀 정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 그렇게 어려운 기능이 아닌데요. 저희가 정렬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정렬이 안 될 때 어떻게 정렬을 해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습 4번부터 거꾸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목이 정렬이 병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하나만 찍든지 전체를 다 잡든지 가서 데이터에 정렬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첫 행을 제목으로 인식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예. 딱 눌러보시면 희한하게 나와요.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죠? 뭐가 희한합니까? 그러면 일반하고 학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12가 뜬금없이 나오는데 이게 병합이 가로로 돼 있어서요. 이게 10D, 이게 12거든요.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병합을 하게 되면 좌상기 값만 남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어있어서 12로 온 거예요.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과 학생은 하고 싶어도 저희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병합을 해제하고 하는 방법하고 한 줄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근데 이제 엑셀이라는 것은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둔 채로 정렬을 해야겠다 그러시면은 블록을 잡으시고요. 데이터에 정렬을 가십시오. 일단 블록을 잡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잡지 마시고 이렇게만 잡고 가세요. 그리고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제를 해야겠죠. 제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이 10T고 학생이 12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만약에 학생을 하고 또 일반 학생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10D나 12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생으로 오름차순을 하겠다. 그러면 12로 오름차순 하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으면 이건 정렬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못합니다. 데이터가 병합이 되어 있으면 정렬, 이거는 제목이 병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렬하기 전에 먼저 병합을 해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병합을 해제하면은 데이터가 좌상기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니까 하나의 값으로밖에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제를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눌러주면 병합이 해제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값을 채워야 되는데, 물론 수동으로 복사를 하고 해야 되지만 데이터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요. 홈 탭에 단축키 될 수 있으면 안 쓰겠습니다. 이동 옵션을 가서요. 범위를 잡아 놓은 채로 빈셀을 하게 되면 빈셀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는 하시고 위에 셀을 찍고요. 바로 위에를 찍으시면 돼요. 컨트롤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값이 채워지죠. 수식으로. 근데 이제 정렬을 하게 되면 이게 아래로 올 수도 있고 위로 올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정렬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림차순으로 할게요. 성명으로 내림차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수식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행 취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뭘로? 값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그대로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실행하고 값으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2010 이상부터는 그냥 1, 2, 3 누르면 요게 이제 값 붙여넣기예요. 그러면 얘들이 값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제 정렬하셔도 됩니다. 데이터에 정렬, 성명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잘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정렬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엑셀의 요약 통계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시고 서머리를 달아놓는, 이 서머리가 중간중간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머리를 제거를 하셔야 되고 필터를 이용해서 빈 셀을 감지를 해서 삭제를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을 경우는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게 중간중간에 있으면 지워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우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것을 놔두고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 개가 있다 그러시면은 뭐 하나만 있으면 마지막에 범위를 이렇게 잡고 작업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근데 여러 개가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러시면은 데이터에 필터를 하시고요. 좌상기에만 글자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이나 직급을 선택을 하고 필드값 없음을 하시면 없는 것들만 툭 나옵니다. 그때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서 그냥 바로 행삭제를 하시면 해제할게요. 중간에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걸 지우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잡고 가셔야겠죠. 왜 하나만 잡으면 확대가 돼 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간에 꼽사리가 끼어 있으면요, 데이터에 하나만 찍고 정렬을 들어가면 범위를 확대해 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이게 첫 행을 제목으로 인식하니까 얘만 제목인 줄 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와 제목과 사이에는 빈 줄을 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엑셀 자체는 표라는 개념이 없어요. 셀에다가 선을 입힌 거고 얘는 셀에다가 선을 입히지 않은 거니까 이게 표다, 이게 셀이다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엑셀 자체가. 가장 좋은 건 없애는 건데, 자, 이걸 없애지 말아라 그랬으면은 범위를 이렇게 잡고 데이터에 정렬을 들어가시면 원하는 정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렸어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다양한 방법을 엑셀에서는 알고 계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방법이 뭐 서울이나 전주에 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이듯이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좋은 거죠.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그건 이제 실무에서는 없습니다. 물론 자격증에서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알고 쓰는 것이 이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쓴다고 해서 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남들과 파일을 주고받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또 실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